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 수업 아니에요? 저도 마지막이 오늘이. 올 시즌 나도 마지막. 이제 오늘부터 수업 끝나니까 나도 조금 이제 휴가. 놀러 좀 다녀와야 되는데 뭐 산행이나 좀 다니고 비가 와가지고 뭘 못해. 그래도 이제 바빠. 우리는 이제 또 바로 다음 막 교재 만들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래. 시간 정말 잘 가 이 직업. 하는 것 없이 늙어가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주변에 돌아볼 시간도 없고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 막 일에 치여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틈나면 뭐 자료 만들어야지 뭐 이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삶의 여유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참 그래. 이제 수시로 누가 죽었다더라. 이제 이런 부고만 계속 날라오는데 한동안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인데 이제는 저보다 어린 사람들 부고만. 와, 그래서 이제는 진짜 가는 데는 순서 없단 말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래. 그리고 정말 얼마 전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다고 말해요. 이러다 보니까 뭐 막 나 자신도 돌아봐야 돼. 이제 후회되지 않게 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참 요즘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산다는 게 뭔가, 어떻게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건가. 그러니까 이 일에 치여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마시고 대신 이제 이 공부도 길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제 해보니까 좀 한 1년 정도가 좋죠. 뭐 조금 이제 사정이 있으면 2년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이제 너무 길게 하지 마. 대신 이제 할 때 대신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좀 집중해서 하면 우리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간단히 좀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우리 시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워요? 어려워? 항상 어려워. 그래도 요즘 사회초는 평균이 70이 넘던데 다들 평균이 잘한 사람만 냈나봐. 평균 깎아먹는 사람은 이제 안 내고 답안지 안 내고 그랬나 보던데.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물어보는 게 뭔지를 잘 봐야 돼. 물어보는 게 뭔지를 항상 잘 보고. 자, 중개 대상물입니다.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자 뭐예요? 틀린 거 그런데. 자, 중개 대상물은 중개사 법률과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 법 제3조. 여기에 이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그리고 이제 시행령 2조에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야상에서 이제 사람이 톱으로 베어서 지게에다 지고 왔어. 그럼 분리된 수목이 뭐예요? 그것이 뗄감. 뗄감이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를 받고 있는 부동산. 자, 대표적으로 개발지향구역, 뭐 상수원 보호구역. 자,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어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제한을 받더라도 거래가 되니까 우리는 중개할 수 있다. 자, 법정 중개대상물로서 권리 득실 변경이 가능하다면 제한 없이 중개대상물이 된다. 벌써 느낌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느낌이 쎄하잖아. 지금 제한 없이 다 된다?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권리 득실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한 없이가 아니라 뭐야? 중개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법정 중개 대상물 토지입니다. 자, 이 토지에 대해서 자, 권리 득실 변경. 자, 증여 계약을 합니다. 그럼 증여로 넘어가 이 토지가. 그럼 우리가 중개한다, 못한다? 못한다. 또 권리 득실 변경이 우리가 민법에서 권리 변동. 그럼 이제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우리가 중개한다, 못한다? 못한다. 상속, 경매, 판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없이 다 된다 이러면 느낌이 안 좋죠. 자,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임목이잖아요. 이게 임목. 임목은 당연히 뭐예요? 중개대상물 있죠. 당연히 중개대상물이다.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것. 자, 답은 몇 번? 4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자격시험. 자, 틀린 거.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라 그러는데, 자,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이 누구다?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라. 그렇죠. 그런데 예외로 누가? 국토부 장관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뭐 해라? 정책시무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이렇게. 그다. 자, 정책시무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시도지사 이에 따라야 된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자, 시무사항 중에 손자, 보육 4개 있잖아요. 그 4개 중에 뭐다? 자격 취득. 왜? 여기는 시험 시행 기관이니까. 그래서 이것만 따른다. 다른 것은 안 따른다. 이것만 따른다. 그다. 자, 이제 우리가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을 묶어서 뭐라고 하더라?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다 시험 시행 기관장이 이제 결정을 하는데, 자기네가 직접 이 업무를 하지 않고 어디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여기다가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 자, 조심할 것은 협회에다도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아직 한 적은 없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학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거 조심하래요. 자, 그다음. 자, 정책시무위원회 위원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장이 승인을 얻어 당회원 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시험 볼지 안 볼지 결정하는 것은 누가? 시험 시행 기관장. 위원장이 아니라 시험 시행 기관장.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해서 뭔가 결정하는 것은 누구다? 시험 시행 기관장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답은 5번.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자, 옳은 거. 항상 물어보면 너 물어본다. 법인 물어본다. 법인. 그러니까 법인의 뭐다? 등록 기준. 등록 기준 그건 뭐 거의 안 빠지고 나옵니다. 자, 4억 이상으로 보증을 설정해라 그런데 맞나요? 등록 기준은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춰야 될 요건. 그럼 보증 설정에 등록 신청하기 전에 갖춰야 될 요건이냐 이거죠. 아니라고 그랬죠? 예, 자, 그럼 이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해라. 맨날 나오는 거. 자,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해라. 그러니까 등록 기준에는 해당되는 게 아니. 등록 요건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다음. 자,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돼. 이것도 이제 의무적 취소 사유예요. 그런데 등록이 취소되면, 자, 등록이 이렇게 취소되면 우리는 3년간 결격인데, 자, 3년의 결격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등록 기준 미달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주일 만에 등록 기준만 갖추면 바로 가능하다. 그 다음, 대표자를 포함한, 벌써 틀렸네. 대표자를 뭐하고? 제외하고 3분의 2 이상 이래야 되고. 자, 상업용 건축물 임대업과 분양 대행업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인데, 그럼 이거 법정 업무에 해당하여 그런데 분양 대행은 해당되는데 임대업은 법정 업무가 아니다. 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됩니까? 아니죠. 그냥 상법상 회사. 그러니까 상법에는 회사 종류가 5가지인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하면 되지. 꼭 주식회사여야 되는 게 아니래.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형태로 됩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다? 제외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에 4번. 자,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항상 벌금이란 말 나오면 이제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가서 뭘 봐라? 이 법이냐 저 법이냐. 그래서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 선고를 받아야 그 다음에 뭐다? 결격.
그러면 결격이니까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나요? 아니죠. 자격 취소 얼른 떠올려. 양대부정금. 양대부정금. 여기서 금고 이상. 형법은 금고 이상인데 우리 중개사법은 징역. 금고는 없으니까. 그래서 징역형만 취소 사유가 된다. 아니고. 그래서 벌금은 취소 사유가 아니다. 자, 파산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됐어요. 자, 왜 등록이 취소됐을까요? 파산 선고. 그럼 파산 선고 받으면 뭐가 돼요? 결격. 자, 결격으로 등록이 취소돼요. 그럼 원래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인데, 자, 이런 식으로 결격으로 취소됐을 때는 3년의 결격 기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떠오르죠? 사망, 해산,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등록 기준 미달, 그리고 결격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뭐예요? 파산 상태로 남아있어. 그러면 복권 받을 때까지, 이렇게 복권 받을 때까지 여전히. 그래서 그 취소 원인이 되었던 결격, 이 결격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이걸로 봐라. 자, 폐업 신고하고 재등록했어요. 그런데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등록이 취소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했어요. 얼마 정도 잘 이렇게 숨어 지내가다 다시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폐업 전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할 수 있다. 자, 그럼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 근데 3년간 결격인데 이때 3년 모두가 아니라 이 3년에서 폐업 기간. 그렇죠? 자, 폐업 기간을 뭐 해라? 공제. 이걸 공제한 기간이 결격이다. 그러니까 3년이 아니죠. 3년이 아니고. 그 다음 임원 중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다. 자, 그럼 유예 기간 중에 있으니까 뭐예요? 결격. 자, 그러면 임원이 결격입니다. 임원의 결격은 곧 누구의 결격? 법인의 결격. 그렇죠, 법인. 그래서 이제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은 법인이 그 결격을 떠안아서 등록이 취소된다. 이건 맞는 거죠. 그다음, 자, 법인 해산으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3년의 기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 사유다 그런데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개업 등록과 매수시청 대리 등록을 비교했습니다. 자, 등록. 자, 공인중개 자기를 취득했어. 그럼 A의 등록. 그러니까 중개업 등록을 해야 B의 등록이 가능하죠. 이거 등록을 해야 우리는 개공사고 매수시청 대리는 개공사가 하니까. 그다음.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A를 폐업합니다. 중개업을 폐업해요. 그러면 당연히 매수시청 대리도 못하니까 이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럼 원래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인데 이렇게 폐업한 것 때문에 취소받은 것은 3년의 결격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의 경우 A, B 모두 보증 설정 금액은 같나요? 그런데 이건 같아요. 그런데 시기는 다르죠. 그래서 좀 전에도 나왔죠. 우리 중개업은 등록 후 업무기 전. 그런데 매수시청 대리는 신청 전에 미리 해야 돼. 신청 전에. 자, 법인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A와 B 모두 대표자였던 자가 증을 반납해라 그런데 아하, 이게 다르네. A는 누가? 우리 중개업은 대표자. 근데 B는 대표자와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가 그다음. 자, A의 경우 개공사는 소공사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나 B의 경우는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 중개업은 소공사도 할 수 있는데 매수시청 대리는 직접 출석하라고 그랬죠. 개공사가 직접 출석해요. 네. 그래서 답은 4번.
자, 6번 보겠습니다. 무등록으로 볼 수 없는 거. 그래서 무등록. 무등록은 말 그대로 등록이 있냐 없냐만 따지면 돼요. 뭐 불법적인 방법으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무등록은 아니니까 그것만 따지면 돼요. 자, 등록증을 대여받아 빌렸어. 빌렸으면 등록이 된 게 아니죠? 무등록이고. 그 다음에 폐업 신고를 했네요. 소요력이 날라갔으니까 무등록이고. 등록 신청 단계야. 아직 등록을 안 받았어. 아직 등록을 안 받았으니까 무등록이고. 등록이 취소됐으니까 등록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자, 등록 통지를 받았네요. 그럼 등록 처분을 받았으니까 무등록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록을 받았으니까 간단하네. 그래서 자, 답은 5번. 자, 7번 입니다. 자,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사무소. 자, 부칙상 개공사입니다. 시도 관할 밖으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있죠? 사무소 이사는 가잖아요. 대신 이사를 하면 뭐예요? 이제 업무 지역이 바뀌죠. 업무 지역이 바뀌지 전국 어디로 이사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사도 못 가게 하는 나라 아니에요. 이사는 간다. 단 업무 지역이 바뀐다. 자, 개공사는 휴업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이사할 수 없나요? 아니요. 할 수 있죠. 자, 이사 가서 업무를 안 하면 되죠. 이사. 자, 공동사무소를 이전합니다. 그럼 공동사용 개공사가 대표자를 채용하여 일괄적으로 하냐? 아니죠. 일괄적이 아니라 다 개별적으로. 자, 모든 업무는 개별적으로 한다. 자, 분사무소를 A시에서 B시로 이전합니다. 자, 관할 밖으로 옮겼네요. 그럼 이제 신고를 어디로? 자, 등록 관청이니까 여기는 어디겠어요? 주사무소. 자, 그래서 분사무소는 관할 밖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이전 신고는 다 주사무소.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몰라. 모르니까 A시장, B시장 다 모두에게 다 통보해준다. 이거 언제까지 통보해줘?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자, 그럼 이거 지체 없이란 말이 없는데 맞았어? 틀렸어? 그럼? 맞았죠? 왜 맞았을까요? 그렇지. 안 물어봤어. 그거 안 물어봤다니까. 이제는 이거 나와야 돼. 이거 안 물어봤어. 이거. 아니, 다른 데서 이게 없다고 틀렸다고 한 사람이 또 있어. 이거 안 물어봤어, 지금. 언제까지 통보하냐? 그거 안 물어보고, 이게 통보사항이냐, 아니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걸 이제 헷갈려하고. 자, 안 물어봤어요. 자, 개공사가 사무소를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로 이전합니다. 자, 이걸 이제 잘 봐야 되죠.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이다. 이게 뭘까? 우리 등록할 때 사무소 확보해야 돼. 어디에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 확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 그럼 뭘까? 이게 등록 기준 미달이에요,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등록 기준 미달이에요. 이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등록 기준 미달로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거의 두 개. 이거하고 법인 같으면 사원이면 3분의 1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사표 쓰고 남아는 바람에 5분의 1에 줄었다. 그럼 이게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 미달로 낼 수 있는 것 이거 두 개. 그렇게 알아놓으면 좋아. 그럼 등록 기준 미달은 뭐가 돼? 제재가 임취. 아까도 났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임취니까. 임취니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분사무소입니다. 옳은 거. 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자, 뭐예요? 특수법인.
그럼 특수법인도 분사하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두 개만 꼭 기억하고 우리 거는.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가 자격이 없어도 된다. 그다음에 또 보증 설정 얼마? 2천만 원 이상. 특수법인 이 두 개만 잘.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이 아니라 뭐야? 제외한 시군구별로 한 개씩만 해라 이거. 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 구청장에게 한다. 그런데 분사무소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가 아니라 주사무소. 자, 행정적인 것은 다 주사무소 찾아가라. 그 다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디 주사무소 우리는 시군 구청장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조례가 아니라 시군구 조례라고 했지. 물론 이때 시군구는 주사무소 시군구 조례. 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연수교육을 받아라. 그런데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죠. 실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1번 이렇게. 자, 9번 보겠습니다. 옳은 거. 자, 법인인 개공사는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권 매매업을 용이할 수 있다. 그런데 자,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고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뭐가 돼요? 금지행위. 중개업 금지행위. 자,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다. 매매업 매무수거 할 때 금지행위다 이 말이에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부동산 투자회사의 직원으로 소속합니다. 그럼 이거 이중 소속이냐 아니냐 이건데, 이중 소속은 중개사무소 두 군데 이상 속하는 걸 말해요. 자, 그럼 여기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뭐겠어? 이것은 이중 소속이 아니라 겸업.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자, 이거 하려면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다. 이중 소속이 아니다. 모든 개공사는 무슨 느낌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느낌 안 좋아 이런 거. 자, 그래서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공매 대상 부동산 매입청 입찰 대리할 수 있다. 그런데 자, 누구는 못한다? 중개인.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우리가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취득 알선이 있고 매수나 입찰 신청 대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경매로 넘어오는 부동산에 대한 대리, 자, 이때만 법원에 등록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는 대리도 등록이 필요 없다 이 말. 자, 법인인 개공사 분사무소 내 분사무소가 어계관검을 설치합니다. 자, 그럼 누구 성명? 책임자. 항상 주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이렇게. 자, 개공사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자, 뭐예요? 이중사무소.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 자, 이거는 처벌이 동일하다. 이거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처벌이 둘 다 뭐예요? 임취. 둘 다 임취에다가 1년 1천. 이렇게. 잘 나와요. 자, 그 답은 5번. 네. 자, 10번. 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냐? 정말 제가 내가 충격받아. 어제 학원도 그러고 그제 학원도 그러고 박스형 문제 옳은 거 틀린 건데 아직도 이거 반대로 답 찾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혀 정말. 그거 꼭 확인하라. 특히 박스형 문제는 꼭 하니까 이거. 그래서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거 꼭 확인해.
근데 어제하고는 뭐라고 그러냐? 옳은 거 틀린 거 다 체크했어. 여기다도 다 체크했어. 그래놓고 답은 반대로 골랐대. 다 해놓고. 근데 그 말이 돼, 안 돼? 그 말도 안 되잖아, 그런 거는. 그러니까 확인을 꼭 해야 돼. 참 빡센 문제. 자, 소공사 고용신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나요? 우리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잖아요. 예, 맞죠? 종료신고는 종료일로부터 10일이네. 종료신고는 10일이네. 고용신 업무 개시. 자, 퇴직 후에도 업무 상황에 관계 된 비밀 지켜라. 그래서 비밀 준수는 죽을 때까지. 다 똑같죠. 자, 소공사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이 아니라 실무교육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내잖아요. 다. 뭐뭐 하기 전 1년 내에. 뭐뭐 하기 전 1년 내.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인원 제한이 있다? 없죠? 자, 그래서 보조원만. 보조원만. 그러면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어떤 개공사가 있어요. 소공사는 한 명 고용 안 했어. 소공사는 한 명도 고용 안 했어요. 그럼 보조원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에? 그러니까 5배 초과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 소공사는 없어. 그럼 몇 명까지, 최대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냐고. 개공사, 소공사 합한수에 5배 초과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몇 명? 그죠, 5명. 지금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어? 산수 물어봤잖아, 산수. 아니, 소공사를 고용 안 했으니까 개공사, 소공사 합한수에 5배. 그러면 개공사가 소공사가 한 명 있어. 그럼 최대 몇 명? 10명. 아, 이런 게 어렵구나. 해보지 않아서. 자, 인원 제한 없고. 그 다음에 중개 업무 수행 시 고지 의무를 부담한다. 저 소공사예요 하고 고지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보조원이 있잖아요. 보조원. 근데 또 어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하긴 하여튼 우리 수험생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 이걸 모르면 확인 설명으로 봤대. 고지. 소공사 확인 설명 해 안 해? 하는데 그럼 좋아. 의무야 아니야? 확인 설명이. 의무는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했어도 이게 틀렸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봤다는 거야. 어떻게 또 이것을 그렇게 보고 싶은 대로 해석했어 또. 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 사유나요? 자, 우리가 그냥 이중 소속하면 뭐예요? 자격 정지잖아요. 이중 소속. 그런데 자격 정지인데 자격 취소가 되려면 정지 기간 중에 해야 자격 취소. 여기는 정지 기간이란 말이 없잖아. 자, 그래서 자, 옳은 것은 몇 개? 2개. 자, 11번. 인장 등록에 대해서. 자, 인장. 자,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하여야 한다 그랬네요. 그게 아니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고 등록 신청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래야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소공사 인장 등록입니다.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런데 아니죠? 이거 아니고. 자, 우리 개인 사람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인장. 그다음 법인인 개공사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랬죠. 왜냐? 주사무에서 사용하는 도장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번거로움이 하나 해라 해가지고 선택을 주는 거니까 할 수 있다.
자, 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하네요. 그럼 대표자가 보증이나 인장으로 하냐? 아니, 이런 거 없죠? 자, 공동 사용은 무조건 다 뭐다? 개별적으로 다 따로따로 해라 이 말이요. 자, 개공사가 경매 대상 부동산 매수 신청 대리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 사건 카드를 작성하면 이제 서명 날인해야 되는데 이때 중개사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나요?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장난칠 수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이렇게 매수신청 대리가 대법원 규칙 및 예규에서 다루는 건데 거기에 따라 등록 한 장 이렇게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개사법. 왜 중개사법이냐? 매수신청 대리는 개공사가 하는 거예요. 개공사. 자, 그래서 이거 써라. 자, 답은 5번. 자, 법령상 휴업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휴업. 자, 요양, 입영,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업 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있죠. 휴업 기간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기간을 뭐 연장한다. 연장하는데 6개월을 넘지 않은 선에서는 특별히 부득이한 사유 없어도 된다. 그다. 자,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할 때부터 우리가 해야 되고요. 등록증 첨부해야 돼요. 따라서 방문 신고만 된다. 자, 등록을 해줬는데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뭐하고 똑같다? 휴업. 그런데 휴업인데 뭐예요? 신고를 안 하면 뭐다? 100만 원이야? 받대. 그러니까 휴업 신고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변경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다 여기는 다 미리 하는 거예요. 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나요? 그렇죠. 자, 휴업과 폐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전자. 그다음. 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 휴업 신고는 어디다 해라? 주사무소. 그렇죠. 주사무소.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13번 보죠. 자,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을 하자. 틀린 거 그랬는데 개공사는 법정 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를 사용할 의무는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뭐다? 권장상. 권장상이에요. 자, 그래서 없습니다. 의무는 없다. 그다. 토지 임대나요? 임대. 자, 임대를 전속으로 의뢰받았어. 자, 그럼 공시지가는 반드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임대차일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국장은 전속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일반이 그러지. 일반이. 전속은 권장이 아니라 뭐예요? 의무. 이것은 반드시 사용도 하고 뭐예요? 우리가 보존도 해야 되는 이건 의무. 권장사항이 아니라 일반 중개계약서가 그러죠. 일반 중개계약서. 그다음. 자, 이거 일반이든 전속이든 자, 중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는 사항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서식에 보면 1, 2, 3, 4, 5, 6에서 나머지 6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서식 6번에. 자,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전속이든 일반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부담하냐. 그렇죠. 이것은 법적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이.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자, 14번. 자, 정보망 옳은 거 그런데. 자, 시도지사는 자, 정보망 운영할 자 지정할 수 있다는데 자, 지정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장. 자, 그다음 중개법인과 자, 중개법인과 협회는 정보망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협회는 운영할 수 있죠? 협회가 뭐다? 이름이? 한방이라고 그랬죠? 한방. 그럼 법인은? 안 되죠. 왜냐? 이것은 겸업이 있다 없다? 겸업이 없어. 그래서 법인은 안 돼. 6가지 겸업이 없어요. 그다음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다. 자, 우리 의무 있잖아. 의무. 오직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르게 공개하지 마시오. 그리고 세 번째, 차별 공개하지 마시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의무. 이거 의무 위반은 뭐예요?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그 다음에 행정 형벌. 이거 1년 1천짜리. 이 사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00만원 과태료가, 이거 500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영감님 500만원 내세요. 500만원 영감님. 그래서 운영기준과 감독상 명령 위반이 이거고, 여기는 뭐다? 이거는 지정 취소 형벌. 형벌 사유다. 자, 정보망에 이제 정보를 공개했어요. 그런데 물건이 거래가 완성됐어요. 그럼 이거 지체 없이 통보해 줘야 되잖아. 자, 이거 통보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될 수 있다. 임취가 아니라 업무정지잖아요. 자, 이것은 임취가 아니라 업무정지.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자, 4번. 자, 15번. 자, 33조 금지행위. 자, 우리 매무수거 증직투시단 있잖아요. 그것도. 자, 갑은 메이드 오일로부터 임야 1만 제곱미터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중개보수에 별도로 승용차 한 대를 받았다. 좋아, 안 좋아? 좋아. 밖에 나가면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대신 공부할 때만 뭐라고 한다? 공부할 때는 이게 뭐예요, 그럼? 초과수서. 근데 밖에 나가서는 당연히 해야지. 승용차 한다, 준다, 고생했다고 주는데 이런 성의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는 남의 성의는 무시하면 안 돼. 자, 갑은 본인의 주택을 매수 의뢰인에게 직접 팔았네? 그럼 뭐가 돼요? 직접 거래. 자, 직접 거래. 갑은 의뢰인으로부터 주택 매수 의뢰를 받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주택 청약 예금 증서를 알선하여 주고 분양을 받게 했다. 그럼 이건 증서죠. 그럼 증서를 뭐예요? 중개했네. 매무수거 증직 투신할 때 증서는 중개도 하지 말고 매매업으로도 하지 말고. 이거 증서 중개잖아요. 자,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있는 토지를 평소 투자에 관심 있는 의뢰인에게 곧 해제된다는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했네. 그럼 뭐 이거는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죠. 자, 갑은 친구인 개공사 A가 매도 의뢰를 받은 고급 빌라가 시가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A의 주선으로, 그러니까 다른 개공사가 주선해서 계약을 했네. 자, 직접 거래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괜찮다. 금쟁이가 아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자, 틀린 거. 자, 개공사가 중개 의뢰를 받아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 확인 설명을 거래 당사자 쌍방하게 해요?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만 한다? 취득 의뢰인 일방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딱 틀렸잖아요. 이건 더 읽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법령이 정하는 사항 뭐예요? 기권공 도수입 예중세. 자,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확인 설명할 때, 자, 주로 방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의뢰인이 불응을 하네?
그럼 불응했으면 누구한테 다시 취득을해내게? 불응했다는 걸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라. 그다음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하잖아요. 법정 서식에다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부는 쌍방에게 하잖아요. 교부는. 그다음 확인 설명사항에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에 될 조세의 종류 세율이 포함되나요? 기권공 도습 예중세 세 이거 포함되잖아요. 이거 뭐 쉬운 거 같아. 자, 17번. 자,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자, 작성. 자, 작성할 때 임대차라면 임대보증금, 차임액 이런 것들 다 쓰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채권, 즉 실채무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까지만 정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하는 거. 지금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주택이냐, 상가냐, 토지냐, 임목이냐 한번 떠올려. 매매한다고 떠올려. 매매니까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지 표시해야 되고 권리관계 당연히 써야 되고 권리관계는. 그리고 예정 금액. 매매니까 금액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네. 그리고 중개보수 이것은 서식에 다 공통으로 들어있잖아요. 영수 이게 다 공통이다. 그다음 비주거용 이거 잘 봐야 돼. 주거용인지 비주거. 그러면 환경조건 비선호시설은 기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죠. 환경조건은 주거용 주거 환경 이렇게 하죠. 비선호는 지가 비선호시설이니까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실제 권리관계에 공시되지 않은 물건 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세부 사항에 들어가는데 자, 이 부분은 매도나 임대인이 뭐 한다? 고지한 사항을 적게 돼 있죠. 자, 이거 중요해요. 기본 확인 사항은 어떻게 써라?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사가 직접 조사한 걸 써라. 그 다음에 세부사항. 근데 세부사항 중에 이거는 매도나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쓰고 그 다음에 실내 벽 발수 때 내외부 벽면 도배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아까 했죠. 자료를 요구해서 기재한다. 이렇게. 자, 내외부 시설 소방란이 있어요. 소방란인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어디에만 있다? 주거용에만 있잖아요. 주거 중에서도 어디? 아파트를 제외한. 그럼 비주거용에는 뭐가 있냐면 소화전, 비상벨 이게 있습니다. 소화전, 비상벨 이게 있다. 비주거용. 그러니까 이거 2번 서식이에요. 2번 서식. 1번 서식에 이제 주거용에 이게. 자,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자, 18번. 자,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옳은 거. 자, 거래계약은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개공사가 중개를 완성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민법에서는 분료식이니까.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뭐야?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고 의무잖아요. 그다음. 자, 표준 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서식은 무조건 다 누구다? 국장. 국장. 자, 법인인 개공사가 했어요. 그러면 대표자 서명 날인 해야 되고요. 사원님은 모두 다 하나요? 아니죠. 사원님이 뭐 10명 있다 그럼 그 중에 당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그 당의 업무에 관여한 다 하는 거 아니죠. 모두 이런 말 나옵니다. 아하, 그리고 몇 년 보관하더라? 5년. 물론 이제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제외고. 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합니다. 그럼 뭐다? 임취니까 취소받을 수 있다. 임취. 자, 그래서 답은 5번.
자, 19번.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개공사 책임입니다. 고용인. 이것도 조심하세요. 고용인이 사고 쳤을 때 개공사가 책임진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개공사가 사고 쳤어. 고용인 책임져야 안 져요? 당연히 안 지죠. 근데 어디 모의고사에서 이런 식으로 냈는데 그것도 틀렸어. 왜 틀렸냐고 막 갑을 보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누가 사고 쳤는지 보지도 않고. 자,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개공사 당연히 책임지죠. 자, 부진적 연대책임이란 말은 둘 다 똑같이 책임진다 안 진다? 둘 다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용인이 무과실이네? 잘못한 게 없어. 그럼 개공사 책임져요 안 져요? 당연히 안 지죠. 자, 보존의 업무상 행위로 피해자의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책임을 질 텐데 문제는 딱 보니까 거래 당사자 의뢰인도 잘못한 게 있어. 자, 그럼 과실상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개공사에게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인의 잘못을. 자, 이때 양벌 규정으로 우리가 받는 개공사가 받는 건 뭐다? 벌금령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만일 벌금령이 300만 원 넘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개공사 결격이 되어 등록 취소되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등록 취소되지 않는다고. 그 다음 자격 취소되나요? 혹시 양벌 규정 때문에? 양벌로 뭘 벌금 받잖아요. 벌금은 자격 취소도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도, 그러니까 자격 취소 물어보면 양대 부정 금고 징역형이나 금고, 벌금은 아니야. 자, 고용인이 잘못해서 재산상 손해를 끼쳤네. 근데 개공사가 평소에 관리 감독상 주의 의무를 철저히 다 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왜 있다? 무과실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도 책임을 진다. 그런데 여기 이걸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양벌 규정은 이건 적용 안 받아. 이거 구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벌 규정은 관리 감독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전적 손해배상 민사 책임은 무과실이니까 그래도 책임져야 돼.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객관적으로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뿐만 아니라 위업무와 외형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위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업무범위를 넓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답은 3번. 자, 20번 보증 설정 보겠습니다. 자, 개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때, 자, 손해배상 보호장에 관한 설명해란데, 이거 잘 나오죠? 중개를 의뢰받은 때가 아니라 뭐라고요? 중개 완성시라고 그랬죠? 의뢰를 받은 때가 아니라 중개 완성시. 그 다음 법인인 개공사가 2개의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그럼 최소 설정 금액 얼마? 원래 4억에다가 분사무소 2개잖아요. 그럼 2억 플러스 2억 플러스 이거 얼마? 8억. 6억이 아니라 8억. 자, 보증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변경하는 것은 기간 만료일까지가 아니라 그 전에 설정한 보증의 효력 기간 중에 한다고 했죠. 효력 기간. 그리고 만료일까지는 기간 만료일이나 뭐 할 때? 재설정.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갖추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보증 설정은 해야 돼. 이게 얼마라고요? 2천만원. 2천만원 해가지고. 자, 보증 관련사항 설명해라. 아까 이거. 중개 완성이 됐을 때 설명도 하고 사본 교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다? 업무 정지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자, 이런 건 잘 봐.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자, 제재는 항상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답은 4번. 자, 그러면 21번부터 우리 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보겠습니다.